의 중개사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57번 문제를 풉니다. 자, 57번 문제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는 것. 자, 도시개발법상 허가에 관련된 규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행위가 각 법률마다 세 군데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하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어떤 행위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할 규정이 있고, 도시정비법상 별도의 그 도시정비구역 안에서 별도로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가 각각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세 가지 법률에 의한 허가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중개사 시험에서는 세 가지 중에 반드시 한 가지는 시험에 나옵니다. 가장 까탈스러운 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문제가 까다롭고,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상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상식선에서 그 구역이 정해졌는데 다시 건축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것은 도시 신도시를 조성하려는 구역이기 때문에, 자, 신도시를 조성하는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자, 나대지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신도시를 조성하려고 다 토지를 다시 형질 변경하고 토지를 개간사업하는데, 거기서 그때서야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어떤 건축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겠죠. 도시정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는데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별도로 허가가 엄격하겠죠. 도시정비법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별도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선에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이미 지정이 됐는데 별도로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겠죠. 그럼 어떤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떤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인정되는지를 반드시 흐름으로, 전체의 흐름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암기하려고 하면 절대 암기가 안 되죠. 자, 내가 도시정비사업을 하려다, 또는 내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다, 시행사, 사업가의 입장에서, 지자체 입장에서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될지, 허가를 받아야 안 해도 될지, 허가를 받지 안 해도 될지를 반드시 상식선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보고 기억하는 거죠. 자, 도시개발법상 신도시를 조성하려는데 도시개발구역, 이 허가를 해야 할 주체가 누구냐?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 특별시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에는 광역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그리고 각 지방에는 시장, 군수가 허가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허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지방에는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사항이라는 것은, 자, 경작지. 자, 경작지라는 것은 농지를 말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관산용, 미관용 대나무, 중목을 임시 식재한답니다. 원래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어디에서 심을 때, 경작지에서 심을 때 허가사항입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자, 경작지에서, 자, 관상용 중목을 식재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작지가 아니고 관상용이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대나무 중목의 벌초와 식재는 아주 보상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목의 벌채와 식재는 별도로 허가를 받습니다. 자, 일반적인 중목의 벌채와 식재는, 자,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관상용일 때는, 관상용 중목은 식재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지만, 이 관상용이 어디에 심을 때는, 경작지에서 심을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허가를 받아야 되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건축물 건축하는 거, 대수선이라든가 용도 변경,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는데 그때서야 건축하겠다, 대수선, 용도 변경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작물의 설치도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고, 토지의 형질 변경, 토목공사죠. 형질 변경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토속의 채취, 돌을 캐는 거죠. 자, 토속의 채취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 분할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의 분할은 소유권자가 또 늘어나는 거죠. 토지의 분할은 쪼개기라고 얼핏 생각하면 됩니다.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토지의 분할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의 합병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토지의 합병은 소유자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합병은 굳이 허가를 받지 않지만 토지의 분할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개월 이상 적지 않은 행위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허가사항은 대나무를 기억하시면 된다. 대나무, 중목의 벌채, 식재는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고 관상용은 허가를 안 받는데 이 관상용이 어디에 심을 때 경작지에서 심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관상용 중목, 일반적으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자, 일반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은 토목공사니까 허가를 받지만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생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도 허가받지 않습니다.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의 설치도 허가받지 않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 개발하지 않는 토지, 개발하지 않기로 하는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석의 채취, 이렇게 전제가 나오면은 토석의 채취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토석의 채취는 허가를 받지만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경관을 손상하지 않냐는 범위 내에서 토석의 채취다. 그러면 허가를 안 받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어떤 버섯 재배사 같이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의 설치도 허가를 안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작물 설치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그 다음에 관상용 중목을 임시 식재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토지의 합병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재난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이것도 허가를 받지 않는 거죠. 자, 재난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자, 국토계획법은 여기 사인일 때는, 사인이 응급조치할 때는 한 달 이내 신고하는 건데, 도시개발법상에는, 도시정비법이나 개발법상에는 한 달 이내 신고 규정이 없다는 것도, 자, 흘러가는 참고용으로 한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주 쉽죠. 도시개발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는 거, 1번 토지의 합병이 정답입니다. 자, 57번에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는 거,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 토지의 합병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의 분할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든가 토지의 분할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합병은, 자, 소유자가 하나로 합쳐지니까 굳이 쪼개기가 아니죠. 그래서 토지의 합병은 허가를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분할과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의 합병이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정답은 1번으로 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허가를 받아야 돼요. 토석의 채취, 자, 토석의 채취면 허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토석의 채취인데 앞에 어떤 전제 조건이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이런 말이 나오면은, 자, 특별히 허가를 안 받는데 일반적으로 토석의 채취는 허가를 받는다. 중목의 식재, 벌채, 대나무를 식재나 벌채할 때 허가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것만? 관상용 중목의 식재만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관상용 중목의 식재도 경작지에서 식재를 하면 관상용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중목의 식재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원래 관상용 중목의 식재는 허가를 받지 않는데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중목의 식재는 허가를 받는다. 그리고 일반적인 중목의 식재나 벌채는 무조건 허가 사항입니다. 중목의 식재, 벌채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유 수면의 매립, 간척지를 말하죠. 매립할 때 허가를 받아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라든가 대수선, 용도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건축물 용도 변경, 아주 저희가 불분명하죠, 목적이.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그 다음에 건축물의 대수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 이런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공작물의 설치,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농산물 생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그 다음에 관상용 일반적인 중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 다음 중 57번. 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는 거, 정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토지의 합병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토지의 분할이라든가 토석의 채취, 일반적인 중목의 식재나 벌채, 공유수면의 매립,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토지의 합병, 그 다음에 일반적인 관상용 중목의 식재, 허가를 안 받습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안 받아요.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허가 안 받습니다. 하지만
관상용 중목이라도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을 식재할 때는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반드시 57번에 아주 쉬운 문제,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명시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합병은 소유자가 한 명으로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합병은 굳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의 분할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상 50초의 정답은 1번으로 정리하기 바랍니다.